자, 그러면 데이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모델로 템플릿 그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블럭 하나랑 그 다음에 실린더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블럭은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의 왼쪽 위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블럭, 실린더 이렇게 콘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셔도 돼요. 인서트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 퓨처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원래는 여기 위치가 맞겠죠. 인서트, 디자인 퓨처에 블럭. 크기 상관없이 할게요. 그냥 하나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임의의 위치를 선택해서 찍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나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들어지고요.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명령을 실행하고 그 자리에다가 명령창을 그대로 두는 거고요. 자, OK를 누르시게 되면 명령을 실행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다이얼로그 박스가 없어지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 해주시고 블럭 2개 그렸고요. 자, 실린더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실린더도 마찬가지예요. 실린더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아메터하고 높이를 입력을 해서 그리는 방법과 아크가 미리 아크나 서클이 그려져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높이만 입력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이아메터와 하이트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디폴트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Z쪽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Z쪽 아니고 다른 쪽 축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돌아다니는 벡터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만 찍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벡터의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거는 벡터를 넣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찍어 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포인트를 선택하는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눌러 주시고 그러면 자, 요 포인트에 Z쪽으로 축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를 만들 건데 도대체 파이는 몇을 하고 싶으냐, 높이는 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자, OK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블럭과 실린더가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W 해볼게요. 자, 오브젝트별로 쇼와 하이드를 진행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은 솔리드를 전체 하이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지금 파트 내비게이터에서는 회색깔로 표시가 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된 거죠. 자, 데이텀은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데이텀 플레인 D라고 핫키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엑시스, 그 다음 데이텀 CSY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텀 CSYS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3개의 데이텀 엑시스와 3개의 데이텀 플레인과 그 다음에 하나의 포인트와 하나의 CSYS라고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총 8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텀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드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고.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현재 위치에 대한 레퍼런스는 absolute라고 되어 있고 displayed part로 되어 있어요. 어셈블리에서 displayed part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최상위의 파트를 기준으로 자, absolute 절대적 표축을 기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찍어주실 수 있고요. 나는 얘가 전체가 자, 0. 자, 다시 탭 치고 0 하고 엔터를 치시면 앱솔루트의 0.0.0점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스케일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에서 2 이렇게 치시면 더 커질 거고요. 1 이렇게
쓰시면 더 작아질 거예요. 기본은 1.2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죠? 만들어지고 난 후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는 드래그예요. 화살표는 드래그. 자, 원점에 있는 큰 동그라미는 포인트고 원점 이외의 동그라미는 다 회전이에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여기 포인트 다이얼로그에 들어가셔서 자, 리셋 눌러주시면 0,0,0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여기서 WCS 기준, 레퍼런스에서요, WCS 기준, 앱솔루트 기준 여기를 돌아오시면 또 어때요? 기준이 또 디폴트로 바뀌었죠. 자, 리셋을 눌러주셔도 마찬가지예요. 리셋을 눌러주셔도 기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바꿔놓고 원래대로 고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수정사항이 적용이 되고 캔슬을 누르시게 되면 그냥 적용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데이터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는 보이지만 여기에 얘처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아이콘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WCS라고 하는데 이쪽 레이어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WCS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WCS하고 저 데이텀이 일치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끄시면 안 보이게 돼요.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뷰 트레이드는 앱솔루트를 나타내고요. WCS는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데이텀 플레인. 자, 이 데이텀 플레인은 무한평면이죠. 자, 얘가 데이텀의 여러 가지 집합체라고 보시게 되면 쟤는 왜 만드냐면 보통 원점의 기준으로 쓰려고 만들어요. 라이노 같은 것이나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원점이 딱히 존재를 하지만 원점을 쓰지 않아요. 원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원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NX나 프로이나 뭐 크레오라고도 하고 카티아나 이런 솔리드웍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후 단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금형에서 쓰고 가공해서 써요. 그러다 보면 금형에서 쓰고 가공해서 쓴다는 거는 축이 그 가공에 있는 기계 축이랑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점을 맞추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백커버랑 프론트 커버랑 뭐 버튼이랑 다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떤 대화가 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갖다 놨는데 다 다른 데 있어. 얘가 뭐 갭이 맞는지 간섭이 없는지 동작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이란 기준을 맞춰서 모두 다 동일한 원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뭐 복사를 한다든지 패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잘라낸다든지 뭐 이럴 때 대칭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 기준이 되라고 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평면에 스케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평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치수 기준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텀은 NX에서는 없앨 수 없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인퍼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퍼드라는 거는 최적화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면을 하나를 잡으면 해볼게요. YZ 데이텀을 선택을 하면 옵셋이 되죠. 자동으로, 그죠? 네. 옵셋이 되지만 여기 0을 넣으면 제자리에도 되고, 그죠? 뭐 100 이렇게 넣으면 치수만큼 옵셋이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플레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YZ 데이텀과 그 다음에 금방 만들었던 데이텀을 또 잡아볼게요. 얘를.
그럼 어때요? 그쵸, 중간에. 자, 여기 보시면 걔가 이 비셀렉터 방식이에요. 첫 번째 게 at distance, 그 다음 두 번째 게 비셀렉터 방식으로 자동으로 얘가 최적화해서 잡아준 거죠. 다시 어플라이 할게요. 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다이alogue 박스 계속 남아있고 계속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XY 평면을 추가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중간 각도. 얘는 얘가 at distance라고 at angle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얘도 비셀렉터 방식이에요. 왜요? 두 평면의 중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플라이 하시고 그럼 각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각도는 어떻게 넣냐면요. 자, 내가 이 데이텀을 회전할 건데 어떻게 회전할 거냐면 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리셋 한번 누르고요. 자, 명령 시작할 때 리셋 누르시는 것도 중요해요. 리셋을 누르시고 자, 데이텀 잡아주시고 자, 마우스를 가져가서 Y축을 잡아주세요. 갈 때 여기 데이텀이 잡히지 않고 축이 잡힐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갖다 대고 조금 있어요. 그럼 점점점 나오거든요. 갖다 대고 조금 있으면 점점점이 나와요. 그럴 때 선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 퀵피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면과 축을 하나씩 잡았을 때는 이렇게 회전이 나와요. 그죠? 네, 회전이 나와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생기죠? 돌려보면 돼요. 뭘 기준으로 따라다녀요? Y축 기준으로 데이텀이 따라다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각도를 가진 데이텀을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해준다. 얘가 at angle 방식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 두 개를 한번 꺼내볼까요? 블럭, 자, 블럭 이렇게 꺼내봐요. 자, 블럭 두 개를 꺼낼 때는 파트 내비게이터에 블럭이라는 이름에 두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텀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번에 하려는 거는 포인트 3개를 잡을 거예요. 자, 포인트를 선택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엣지가 선택이 되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프리셀렉션이 돼요. 엣지가 선택이 될 때는 자, 포인트가 선택이 될 때는 프리셀렉션이 노란색이 돼요. 그러면서 스냅 포인트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엣지 오브 블럭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3개 눌러줄 거예요. 하나, 자, 둘, 셋. 그러면 3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데이텀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안쪽으로 포인트 다이얼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 세 번째 거 제가 지금 눌렀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건 추가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서 보시면 현재 지금 포인트 3개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네 번째 포인트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포인트에 들어가서 0을 누르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포인트가 삭제가 되고 뭐 만약에 생성이 안 될 조건이 되면 에러가 날 거고 생성이 될 조건이 되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지나는 데이텀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커브 앤드 포인트 방식이에요. 두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고 보통은 다 인퍼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방식은 거의 대부분 지정에서 사용을 해요. 포인트 앤드 디렉션. 다른 거는 그냥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런데 포인트 앤드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포인트 앤드 디렉션을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through 포인트라고 나오고 두 번째 노멀 디렉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눌러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엣지의 벡터 방향을 잡아요. 근데 내가 엣지의 벡터 방향이 이 방향이지만 나는 이 방향 아니고 Z 방향으로 자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여기서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인퍼 벡터로 바꿔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퍼 벡터로 놓고 나면 항상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오거든요. 벡터 다이얼로그가. 여기서 자, 나는 이쪽 방향으로 할 거야. 나 이쪽 방향으로 할 거야. 이쪽 방향으로 할 거야. 이렇게 벡터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자, 어플라이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자, 인퍼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요. 자, 이런 뭐가 되냐면요. 노멀 투 벡터가 돼요. 그래서 퍼센트를 입력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항상 퍼센트 옆에는 아크랭스인지 퍼센트 아크랭스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퍼센트 아크랭스면 내가 25%면 4분의 1 지점, 그죠? 자, 50%면 절반 지점,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 나는 정확하게 길이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길이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얘가 지금 간편하게 화면에 따라 나오기도 하지만 다이얼로그 박스에 보시면 로케이션 온 커브라고 해서 이쪽에도 같은 게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벡터의 방향이 나와 있죠? 이 벡터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데이텀에서 보시면 내가 이 방향으로 스케치를 할 거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데이텀이 날 쳐다보고 있게 만들어주면 쉽게 평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반대편으로 돼 있으면 평면 지정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텀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이제 방향을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항상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원통 꺼내 볼게요. 자, 데이텀을 선택을 하시고 인퍼드를 놓고 원통을 눌러 볼게요. 이건 뭐예요? 탄젠트하게 나오겠죠, 그죠? 네. 탄젠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봐요. 얘도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어요. ZX가 됐든 YZ가 됐든 상관없어요. XY만 아니면 돼요. 돌아갈 수 있으면. 제가 데이텀 하나를 누르고 원통을 눌렀어요. 그죠? 이 원통을 돌아가는 데이텀이 생겨요. 탄젠트 하면서 각도를 가진 데이텀. 데이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원통을 찍으면 이 데이텀이 이 원통을 따라다니면서 각도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기준은 얘가 0도겠죠? 네. 내가 얘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0도고 거길 따라가는 데이텀을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드리냐면 이따가 과제를 하실 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인퍼드로 많이 하고 나머지 데이텀들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텀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X, Y, Y, Z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축의 Y, Z, ZX, X, Y 평면에도 이 데이텀을 만들려고 간편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